안녕하세요. 이슈와 클릭의 아나운서 조민주입니다. 요즘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논란으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시죠? 사실 저 역시 피해자 중 한 사람인데요. 지난 3년간 금융권에서만 무려 이 같은 사고가 12차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려주는 수치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오늘은 추민선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말 그야말로 이 금융권이 집단 멘붕에 빠진 것 같은데요. 유출 건수가 워낙 많아서 이 논란이 쉽게 사그라들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는 사상 최대 규모로 파악된 것만 1억 400만 건에 달하고 있고요. 전현직 대통령, 장차관 등 고위 공직자, 사고, 금융회사 회장, 사장까지 국민 5명 중 2명꼴로 개인정보 유출의 피해자가 됐습니다. 네,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금융당국이 정말 강경책을 세웠죠. 이른바 개인정보 불법 유통 활동 차단 조치인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오늘 3월까지 전화, 문자, 이메일을 통한 금융사의 영업 방식을 원칙적으로 중단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한 금융당국의 조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조치인 건 알겠는데 너무 여론을 의식한 대처 방안인 듯 싶습니다. 업무 자체를 이렇게 금지하는 건 좀 무리가 되지 않을까요? 네, 금융당국이 대국민 사과를 했고 정치권도 심각성을 인식하면서 내놓은 것이 이번 대책이지만 이러한 금융당국의 대처 방안으로 후폭풍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후폭풍이 일어날까요? 네, 먼저 90% 이상 전화로 영업을 하던 금융카드, 대출, 보험회사들의 매출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매출에 타격을 받은 사용업체 측은 자체 내 콜센터를 축소하거나 아예 없앨 방안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현재 콜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담사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이들 상담사들의 경우 사용업체 정규직 직원도 있지만 대부분 아웃소싱 직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외주업체 근로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정규직 직원보다 해고 우선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들 대부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이러한 조치는 상담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콜센터 산업의 붕괴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속 시원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 것이 또 하나의 문제를 낳은 상황인데요. 이 대책을 듣고 현재 외부 업체의 반응은 어떤가요? 현재 아웃소싱 업계는 센터 운영비와 상담사 급여를 생각하면 하루 5억 원 정도 손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상담사들을 계속 안고 갈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사용기업 결정에 따라 기존 상담사들을 안고 갈지 해고를 감행을 해야 될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될 텐데요.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일까요? 일부 아웃소싱 사용기업에서는 일자리를 보존하기 위해 상담사 전환 배치를 준비 중이거나 3월까지 일부 인원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지만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아웃바운드 상담사만 해도 12만 명에 가까운데 이들을 전부 전환 배치하거나 포용하기에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네,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금융당국은 요즘 SNS를 통해서 무차별적으로 이 대출을 권유하는 방식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사실 이번 사건이 이런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 직원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내부 보안을 좀 더 강화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금융당국의 지적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이러한 대처는 수박 겉핥기 정도밖에 되지는 않고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개인정보는 사고 파는 물건이 아니라 개인의 소중한 자산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개인정보 책임자의 윤리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쉽게 개인정보를 빼돌릴 수 없도록 기업마다 정보 보안에 대한 기술력을 강화를 해야 될 것이고 정부 또한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미온적인 대처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강력한 법적 처벌로 재발 방지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늘 강조해오던 것이 바로 일자리 창출인데 이번 대책은 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번 금융당국의 대책은 12만 명의 상담사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뿐만 아니라 아웃소싱 업계는 회사 운영을 포기하라는 말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콜센터가 경력 단절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하고 있어 유망 업종이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는 상담사들을 사주로 내모는 것은 콜센터 산업을 좀 위협하고 상담사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상담사들의 일자리를 보존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일자리를 하나 만드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런 대책이 또 다른 문제를 낳는다면 반드시 정부가 움직임을 보여야겠죠? 네, 지난 29일 금융당국은 콜센터 상담사의 해고를 금지하고 영업활동이 정지된 인원에 대해서는 아웃바운드에서 인바운드로 전환 배치를 하거나 교육, 장기휴가 등 해고를 방지하기 위해 대응 방안을 내놓고 있고 그동안의 기본급은 유지하라고 사용업체 측에 지도했습니다. 네. 하지만 얼마큼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전화 영업에 대한 정부의 제재가 계속된다면 사용업체의 전화 방식의 영업은 좀 지양이 될 것이고 3월까지 중단되었던 전화 영업이 이후에도 계속 유지될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동안 궁금했던 거를 가장 풀어주던 것이 콜센터였는데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 좀 많이 답답할 것 같아요. 네,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콜센터이기도 한데요. 당분간 영업을 중지를 한다고 하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큰 불편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실제 금융당국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듯 현재 콜센터에는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네. 금융 소비자들을 위해 내놓은 방안도 좋고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도 좋지만 정부나 기업은 보다 현장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추민성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